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한자 기본부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사용하던 여러가지 무기와 관련된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무기는 뭐 활 있고요, 칼 있고, 창 있고, 도끼는 뭐 농사에 사용된 거죠. 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과자입니다. 창과자요. 창이란 것은 대체로 요새는 우리 창이라 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길게 된 거를 창이라고, 이렇게 찌르기 위한 것을 우리가 보통 창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 창에는 보면은 이런 창뿐만 아니고 이 짧은 칼에다가 짝대기를 길게 달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가 길어지니까 멀리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찌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공격성이 강하고 용도가 더 쓰임이 좋죠. 그래가지고 창에는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가로액이 요게 칼날에 해당되고 요 긴 것이 자루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렇게 붙은 것은 여러 가지 장식품이나 뭐 깃발 같은 거, 옛날에 창에 뭐 어떤 부속으로 붙은 건데 창의 기본 요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변화가 된 거죠. 이런 건 뭐 깃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뭐 여기 옆으로 누워지면서 창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과자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창과 뭐 갑골문이 이런 정도로 오다가 건문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도에 비슷하게 오다가 정형화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붙고 이렇게 돼서 정형화됩니다. 이것이 창과자의 소전. 그 다음에 창과 더불어서 무기가 되었던 것 중에 활이 있죠. 활궁입니다. 활궁자는 이 활 모양 그 자체예요. 활은 보통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줄이 달린 거죠. 그죠? 여기 이제 화살이 꼽혀 있는 거죠. 이 모양 똑같죠? 줄이 어디 갔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줄이 달리는데 화살 줄은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끝나면 이 줄을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놔야 활이 이 화살대가 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걸 풀어놔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거보다도 이 골격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활궁이 나왔습니다. 뭐 각골문에 곡직선으로 치는 이런 형태 나오겠죠. 건문에 가서는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왔다가 소전에 와서 이게 이쪽이 약화되면서 정형화되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단독을 하면 2대3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끝나는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오는 수도 있고 여기 약간 열어내는 수도 있습니다. 요 비례가 활궁자의 소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활과 같이 해서 화살에 꽂는 화살이죠. 화살은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화살은 뭐 요새나 예나 지금 같은데 이렇게 생겼죠. 그죠? 뭐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뭐 장치가 뭐 있었든지 뭐 편지를 어떤지 화살 뭐 화약을 넣든지 뭐 중간에 구조물이 옛날에 한번 쓰이는 게 있어서 중간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편지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안에 넣어서 이제 전달하는 도구를 써요. 요게 이렇게 돼서
똑같죠? 이렇게 하다가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살 C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 C가 갑골에 이렇게 되다가 건문에 이렇게 되고 정형화돼서 소전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형화됩니다. 가장 또는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화살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중에 한 게 방패 간자가 있어요. 방패간이 방패가 뭐 옛날에 보면 뭐 앞모양이 이런 것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도 뒤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앞에 방패 막는 그게 있고 방패 간자는 앞에 막는 이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방패도 종류가 많으니까 방패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침을 이렇게 꽂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 그죠? 아마 방패의 그 형상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이 건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정형화되면서 이런 방패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방패간이에요. 방패간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시 이제 칼도입니다. 이건 칼 중에서 비교적 중간 크기의 칼을 칼도라고 하고 아주 장검은 긴 거는 검이라 해서 검으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더 짧은 작은 칼은 비수비라고 해가지고 짧은 칼을 이야기해요. 칼의 종류가 세 가지로 있습니다. 요건 일반적인 가장 중간 크기의 칼인데 우리가 보통 칼이라 하면은 부엌칼 같으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옛날 칼 이렇게 보면 칼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요. 이 칼 모양 그대로입니다. 칼 이렇게 해서 날을 요건 손잡이고 요 칼날이고 요 칼등입니다. 그래서 칼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오다가 정형화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칼도자가 이 손잡이 요 칼날 칼등 해서 칼도자가 요게 칼도자의 정형입니다. 칼도. 그 다음에 칼도하고 같은 계통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작은 칼이 있어요. 작은 칼. 비수라고 보통 요거는 보면은 비수비라고 해서 아주 짧은 칼을 이르기도 하고 숟가락 빗자라고 돼요. 숟가락 빗. 그래서 이 글자나 칼도자나 사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비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건데 요거는 크기가 작은 건데 오히려 작은 칼비라고 보다는 숟가락 비로 보는 게 맞을 듯해요. 칼도자하고 구분해서 뭐 숟가락이 왜 생긴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 숟가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생겼겠죠. 숟가락이 이렇게 돼서 뭐 원포가의 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건 숟가락에서 온 빗자가 숟가락 비로 봐야 되지 않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 칼도하고 사실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도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숟가락 모양에서 왔다 하고는 두 가지 설이 이렇게 있어요. 짧은 칼 빗자, 빗자. 그래서 비수비 칼도는 본래는 같은 계통의 것이다. 비수비자는 이게 정형화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선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꼬리가 생기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손잡이에 해당하고 칼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돌리면 칼도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칼도자는 이렇게가 디뎌버리면 돼요. 그래서 칼 중에서도 아주 짧은 칼을 비수비를 하고 숟가락 빗자라고 해도 쉽게 숟가락 위에서 나왔다고 해도 뭐 그런 대로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옛날 그 무기에 대한 기본 글자를 6자를 살펴봤습니다.